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에게 생존 욕구만큼이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서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는데 10%의 에너지도 안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기분, 말, 태도 등 타인을 살피는 데는 90%의 에너지를 쓰고 산다고 하네요. 왜일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예를 들면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지금 내가 어떤지 나를 살피고 보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했던 말, 상대의 표정, 그 상황들을 곱씹으며 화내고 서운해하죠. 그래서 쉽게 상처받게 되고 남들의 말과 태도에 따라 나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겁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며 사는 거죠. 저도 예전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죠. 특히나 가까운 사람과 언쟁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해부해가며 분석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어떤지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데도 말이죠. 심지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별뜻 없이 내뱉은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제3자에게 그것을 물어서 확인받으려고 했었죠.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말이죠. 제가 왜 그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들한텐 인정받고 싶어 하고 진정 나 자신한텐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니까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서운한 감정만 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보다 남들을 더 보살피고 살았던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나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죠. 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내 생각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솔직히 남들한텐 별 관심이 안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공감 지수는 높아져요.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책을 읽던 강의를 듣던 대화를 하던 사회현상을 바라보던 다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면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생각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더 공감하게 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는 우격다짐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중과 조화 속에서 내 색깔을 드러내면서도 남들에게 휘둘리거나 묻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남들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세상 사람들 중에 90%는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답니다. 그럼 나머지 10%가 관심이 있냐고요? 아니요.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 친척, 동료 모두 다 예외가 아니에요. 다들 바쁘고 다들 자기가 사는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각자 삶에 바쁘다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남들의 관심과 인정은 이렇든 저렇든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졌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장점과 단점을 매일매일 적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때 전 사회 부적응자로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사회의 잉여인간 같았었거든요.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디지만 서서히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 처음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했어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지만 전 치열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은 자신을 깨어있게 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 자신이 질문하고 내 자신이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가? 되고자 하는 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도착지를 가기 위해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은 나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등 아주 깊게 생각해서 대답해야 할 만한 질문들을 내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간 같은 질문에 다시 답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처음엔 워낙 구심점이 없었던 터라 같은 질문에 대답이 바뀐 적도 있고요. 뭐가 뭔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피상적인 답변들이었습니다. 그건 결과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을 분명히 생각하고 실천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부자와 성공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가며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 초집중해서 달렸습니다. 어떤 일은 성공도 하고 어떤 일은 실패도 했지만 근본이 없으니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성공을 할 건지 구체적인 나의 모습을 그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중심에 제가 없었던 거죠.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만 쫓다 보니 어떤 시점이 되니까 과열돼서 폭발한 기계처럼 정지했었습니다. 난 기계가 아닌데 스스로가 자신을 기계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나 자신을 찬찬히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평온하고 안정된 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답니다. 처음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을 뿐이었죠.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이렇게 방치하고 굴러가는 대로 밀려서 가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성공이 목적이 아닌 다른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일의 결과는 우수하고 탁월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마지못해 먹고 살아야 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우수하지도 탁월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사업을 접고 2년 이상 칩거 생활을 했어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묵상을 하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인정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요.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무작정 달리다가 넘어져 봤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을 보살피는 소중한 시간을 꼭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영혼은 위로받고 편안해집니다. 일에 대한 의미를 되뇌이고 하루 종일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털어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보살피고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결과입니다. 한 발짝 더 내딛는 것보다 한숨을 고르며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상으로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